자, 네, 시작해 볼까요? 어, 생성함수 이제 하기 전에 지금 이제 복수 테스트 문제 지금 올라간 거 여러분들 계속 착실히 풀어보시고 이게 지금 교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수 테스트를 그 지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복수 테스트만 잘 해결을 해도 임용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커버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 복수 테스트 문제들을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교재를 해당 부분을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함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생성함수는 그 수열을 탐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수열의 성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걸 활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이제 생성함수는 사실 이산수학 분야에서 굉장히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생성함수에다 모든 걸 걸어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생성함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생성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프가 2번 연속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물론 그래 놓고 이제 그래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 생성함수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이제 n이 0 이상일 때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거죠.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0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생성함수는 수열 AN이 있어요. 자, 이런 수열 AN에 대해서 AN의 생성함수를 fx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fx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의 제곱 더하기 a3x의 세제곱 더하기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쉽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선생님 이거 급수인데 그 수렴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생성함수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긴 하는데 이 i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해석학적인 함수로 간주를 할 수도 있어요. 수렴한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뭐냐면 형식적인 몇 급수예요. 형식적인 몇 급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렴 여부를 그렇게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하나의 그 몇 급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열의 그 합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한다면, 뭐 이제 그 수열의 뭐 일반항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뭐 복잡한 게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수열의 합을 계산한다는 거는, 자, 첫 번째 항은, 자, 0으로부터 시작한댔어, 우리는. 이제 생성함수 할 때는. 첫 번째 항은 그냥 A0일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이제 A0 더하기 A1의 X. 세 번째 항은, 자, 합이니까. 세 번째 항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의 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 자, 여기 보시면 우선 A0로 싹 묶어내 볼게요. A0로 묶어냈을 때는 A0에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A1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A1에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A3, A2에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네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자, 이 아이는 우선 전체가 다 분모에 뭘 가지고 있어요? 1 빼기 X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 1 빼기 X의 A0예요. 1 빼기 X의 A1X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부분합 SN을 우리가 시그마 N은 0, K는 0에서부터 N까지 AK라 하면 1 빼기 X분의 FX가 바로 SN의 생성함수다. 예를 들어서 요건 정의고요. 그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생성함수의 연산을 보겠어요. 연산. 얘네들도 이제 대수적인 어떤 대상이니까 연산을 할 수 있겠죠. 더하는 건 그냥 더하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더하는 거는 이제 그냥 더하면 됩니다. fx 더하기 gx는 요거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xn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곱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fx gx가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몇 급수 곱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코시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코시 곱. 그래서 요게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ak b의 n-k x의 n제곱 이렇게 코시곱으로 정해야 돼요. 코시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해석학 시간에도 하시겠지만 메르테스 정리가 있죠. 이렇게 뭔가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거하고 연관된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메르텐스 정리 뭐였죠? 자, 시그마 an
요게 수렴하고 시그마 bn이 이게 절대 수렴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절대 수렴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한 게 실제로 뭐가 된다? 이게 코시 곱으로 나타난다. ak의 bn-k 이렇게 나타난다. 메르텐스 정리였죠. 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생성함수 공간에서 곱셈은 저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곱셈의 항등원임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an이 뭡니까? an이 결국 n이 0 이상일 때 n 플러스 1분의 1의 최대 정수함수 값이다. 그러니까 n이 0일 때만 1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0이란 얘기네요. 그죠? 자, 1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1을 곱하면 원래 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n에 따라서 an의 생성함수는 뭐다? 그냥 1이다.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저 정의식대로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시그마 bn의 xn에다가 시그마 an의 xn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정의된다 했어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n까지 그죠? b의 n-k 곱하기 a의 k 이거였죠. 그쵸? 여기 xn제곱. 자, 그런데 요 항을 보세요. 여기 k가 0이 아니면 다 0이죠. k가 0일 때만 bn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그러니까 bn의 xn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후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걸 당연한 걸로 하겠습니다. 1이라는 거를 곱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형식적 몇 급수의 세계에서는 형식적 몇 급수는 연산은 마치 수렴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형식적 몇 급수의 연산은 마치 수렴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1 플러스 x의 역원 곱셈의 역원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 곱셈의 정의를 이용해서 역원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 곱셈의 역원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데 급수가 마치 수렴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성함수로서 이 둘은 그냥 같은 겁니다. 실제로 수렴하게 되면은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수렴하는 열린 구간에서 값이 일치하는 두 생성함수는 같은 거예요. 예. 자, AN은 1의 생성함수를 구하시오. 요거는 쉽죠, 그죠?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AN은 1의 생성함수는 요거는 뭐예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1 빼기 x분의 1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요건 결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영상도 참고하셔도 좋아요. 자, ANN의 생성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fx라고 해보자. fx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x의 n제곱이죠. 그죠? 뭐 이거를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얘를 자, 내가 gx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gx를 뭐 x의 n제곱이라 합시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1-x분의 1이라고요? 그죠? 그 nx의 n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미분. 그러면은 시그마 n의 1에서 무한대까지 nx의 n-1제곱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x 제곱분의 1이죠. 그죠? 네. 자, 그럼 뭐예요? 여기 n제곱이었으니까 양변에 다시 x를 곱해줘서 뭐가 된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x의 n제곱, 요게 x 나누기 1 빼기 x의 제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울게요. 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fx는 n의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시그마 k는 0에서 무한대까지, 여기 1 곱하기 1 xn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뭐랑 뭘 곱한 거예요? 아까 우리 1 마이너스 그쵸? 요거 두 개를 일단 곱한 형태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n이 돼야 되겠네요. 예. 맞나요, 지금? 다만 이게 여기서 뭐가 하나가 차이가 있네요. 요건 지금 n 플러스 1이죠. 얘 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1을 빼줘야 돼요. 요게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빼줘야 n이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보면 뭐냐면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 k는 0에서 n까지 x의 n, 여기다가 마이너스 저거죠. 그럼 이쪽은 뭡니까?
곱의 정의에 의해서 1 빼기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스타일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걸 전개를 해봐요. 이런 걸 전개를 해봐요. 자, 그러면 상수항은 뭐가 되죠? 상수항이 0이죠? 1차항은 뭐가 되죠? 여기 x 나옵니다. 그렇죠? 2차항은 뭐가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2x제곱. 3차항은 뭐가 되죠? 자, 여기다 이거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다 이거 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다 이거 곱해줘야 된다. 3개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1 빼기 x분의 1, 1 빼기 x분의 x, 그쵸?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약간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 자, 여기는 지울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3개를 곱했다. 2개만 해봅시다. 일단 2개. 자, 2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진행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앞에 개수는 xn제곱의 개수는 또 우리가 보통 뭐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x의 개수인데 차수가 n일 때. 자, 이거 되는 거는 여기에서 x의 a제곱, 여기에서 x의 b제곱, 이 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합이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h 합이 n이니까 n이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B에는 MHN 이라고 했을 때 요거 생성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MHN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게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는지. 요거는 예를 들어서 P m개 중에서니까 P1, P2, P1, P2, m개 중에서니까 자, 요거를 만족하는 0 이상의 정수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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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상의 정수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끔 조작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m제곱 했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항들이 정확히 이걸 지수로 가지는 꼴이 되겠죠. 맞아요. 이게 m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곱하겠다는 거니까 지수가 p1 더하기 p2 더하기 땡땡땡 해서 pm이 되는 이런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복조합의 경우에서는 뭐죠? 이 1-x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정리 1의 내용은 앞서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설명해서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an의 n제곱 생성함수 어떻게 되느냐? 얘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이용을 해보죠. 이거 자,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걸 직접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세 개 중에서 n개를 고르는 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이항 계수로 나타내면 n 더하기 3, n 더하기 2 나누기 n이에요. 그래서 이게 n제곱 더하기 2n. 그렇다면 an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요놈의 생성함수에서 요놈의 생성함수를 빼주면 돼요. 요놈의 생성함수는 아까 뭐랬죠? (1-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2n의 생성함수 값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 2n의 생성함수는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 3이죠. 3.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좀 간단히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생성함수 부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응용 문제인데요. 좀 이르긴 하지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